안녕하세요. 오늘은 아웃이라는 주식을 다룰 건데요. 이 회사는 되게 특이하게 리츠인데 이제 광고 관련된 부동산을 들고 있는 리츠예요. 그래가지고 주로 들고 있는 게 대부분은 빌보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는 그냥 건물에 붙어있는 그런 광고하는 판때기 같은 걸 들고 있는 게 하나가 있고요. 다른 하나가 이제 트랜짓이라고 버스 정류장 같은 거에 붙어있는 그런 가판대 있잖아요. 그런 거 들고 있는 게 이제 하나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 아웃 오브 더 홈이라는 광고 섹터로 분류를 하거든요. 그 섹터를 가지고 광고를 하는 회사는 아니고 광고주들이 고객이 되는 그런 광고 관련 리츠를 들고 있는 회사예요. 통신탑 관련된 리츠, 그런 테마 리츠랑 되게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광고 시장 같은 거에 좀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실제로 매출 품목을 보면은 이제 대부분은 미국에 있는 게 대부분이고요. 그냥 93% 이상, 한 7% 정도가 이제 인터내셔널 세그멘트. 근데 인터내셔널이라고 쓰고 그냥 캐나다가 대부분이에요. 그냥 사실상 이제 이 부분은 제가 볼 땐 거의 무시해도 되고요. 매출도 거의 일정하고 그냥 뭐 다른 것도 그냥 거의 변화가 없어요. 그 US 안에서 이제 있는 걸 보시면 되는데, 이 안에서도 빌보드 섹터가 80%고요. 트렌드 섹터가 20%라고 보시면 돼요. 나머지는 그냥 없다고 보시면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대부분이 이제 빌보드라고 보시면 되는데, 근데 여기서 산업 성장성이, 저 이거 좀 찾아보고 좀 재밌었는데 이쪽 산업이 생각보다는 성장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좀 의아했던 게, 온라인은 진짜 미친듯이 성장을 하잖아요. 근데 광고 전체 수요가 엄청 성장할 것 같진 않으니까 온라인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지 않았을까? 실제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KBS나 MBC 같은 레거시 미디어들 있잖아요. 그런데 매출이 꽤 많이 실질적으로 줄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매출도 좀 줄지 않았을까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여기는 그냥 어느 정도 좀 스테디하면서 조금 성장도 하는 듯한 느낌을 보인다고. 그리고 얘네가 코로나 끝난 다음에 특수를 제대로 받고 있어요. 코로나 끝나가지고 사람들이 집 밖으로 나오니까 이거에서 노출된 게 늘어나가지고 광고주들이 이제 이걸 좀 더 알터네티브로 많이 고려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페북 같은 게 약간 광고가 좀 아쉬워진 게 여기서는 상대적으로 호재죠.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막 산업 성장성이 막 엄청 쇠퇴하고 있는 산업이다 라고 보기에는 조금 리서치상으로는 아니다. 그래가지고 이 회사는 경쟁사들 중에서도 그냥 규모는 꽤 나쁘지 않아요. 규모는 보통 대부분 다 2빌리언 달러 정도쯤에 이제 시총이 보통 몰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회사 대충 그 정도 되고요. 경쟁사들이 꽤 많은 회사예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이게 회사는 되게 애매한 회사란 말이에요. 왜냐면은 내가 그냥 부동산을 들고 있으면은 그 부동산만큼이 그냥 그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고 그냥 그 매출을 창출하는 모든 거기 때문에 얘가 뭐는 없어요, 솔직히. 그래가지고 경쟁사가 꽤 있는데, 이제 미국에 있는 경쟁사는 CCO, 그냥 Clear Channel Outdoor Holdings 이 회사가 있고, 그다음 라마라는 회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닥트로닉스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는 엄청 작아요. 이 회사는 시총이 이제 138 밀리언 달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는 제가 볼 때 경쟁사로 안 봐도 될 것 같고, 대부분 다 라마랑 CCO를 보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좋은 거는 경쟁사들에 비해서 하나의 꽤 강한 회사가 있는데, 제가 볼 땐 이게 좀 크리티컬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회사가 좀 오래된 회사이기 때문에, 이 아웃이라는 회사가, 얘네가 빌보드를 지금 들고 있는 빌보드 지역이 있는데, 이제 신규로 들어온 광고 회사들이 거기다가 빌보드를 못 지어요. 옛날에는 내가 광고를 거기서 할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광고를 못하는 그런 지역에 빌보드를 되게 많이 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빌보드가 전체 한 75% 정도 돼요. 그래서 아예 공시에서도 대놓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우리의 강한 해자다, 다른 쪽에서는 따라올 수 없는 부분이다 라고 써여 있고요. 그 다음에 얘네가 좀 신기한 게, 저는 약간 이건 제 편견이었을 수도 있는데, 그냥 오프라인에서 광고하는 그런 매체들이 뭐 굳이 도달률이나 약간 이런 퍼포먼스 마케팅스러운 리서치를 별로 안 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쪽에서는 실제로 R&D에 비용을 좀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차가 많이 지나가는 지역에 서 있는 그런 광고판이다 하면은 그 지역의 실제 평균 그냥 속도를 계산을 해요. 평균 속도를 계산을 하면은 평균적으로 이 광고에 몇 명이 얼마 정도 노출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실제로 계산을 해가지고 이제 데이터를 이제 광고주들한테 제공을 하는 그런 플랫폼을 만들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제 생각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이고요. 퍼포먼스 마케팅의 최대 강점이 그런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을 내릴 수가 있기 때문에 광고주가 되게 선호를 했던 건데, 이런 부분들을 사실 오프라인도 하면은 어느 정도 따라갈 수가 있거든요. 당근마켓 같은 것도 보면은, 당근마켓도 데이터 되게 많이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게, 그러니까 이제 지역에 딱 맞는 로컬한 그런 조건부의 데이터를 가장 잘 얻을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오프라인도 생각보다 데이터 와이즈로 결정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는 열심히 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인다. 근데 뭐 어쨌거나 저쨌건 가장 중요한 건 재무인데요. 여기는 재무가 너무 보기 깔끔한 회사예요. 왜 깔끔하냐, 얘네는 그냥 광고 받아와가지고 그 광고비 가지고 돈 벌고, 그 다음에 리츠랑 인건비 가지고 돈 잃고, 그래가지고 결국 남는 게 이득이고 하는 그냥 그런 회사기 때문에 그냥 결국 상품 세그멘트별로 얼마나 잘 버는지를 봐야 되는데, 그래서 유의미하게 재밌는 부분이 빌보드 부분은 2019년도에는 괜찮았는데 2020년, 2021년까지는 좀 코로나 여파가 있었고 2020년 때 코로나를 제대로 얻어맞은 회사예요. 결국 여기서 주가에서 봐야 되는 가장 큰 거는 2019년 당시에 괜찮았던 어닝을 얼마나 빠르게 잘 회복하느냐인데, 2021년도에 보면은 빌보드 섹터는 거의 다 회복을 한 걸로 보여요. 근데 이제 트랜짓 같은 섹터 있잖아요. 그 부분 20%라고 했으니까 아예 무시할 수는 없는 섹터인데 이게 지금 반토막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그 부분 때문에 실제로 레베뉴는 한 10% 정도 까진 상태고, 근데 이제 또 슬픈 게 그 이후에 비용이 엄청 증가했죠. 그러니까 인건비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증가했기 때문에 이 회사의 실제로 오퍼레이팅 코스트가 꽤 많이 증가했어요. 레베뉴는 조금 감소했는데 근데 비용은 꽤 많이 증가해가지고 지금 재무 상태가 엄청 좋진 않아요. 하지만 이게 21년까지고 22년도 가장 최근 어닝을 보면은 이게 꽤 재밌는 게 오퍼레이션 코스트는 꽤 증가했는데 나머지 트랜짓 같은 거는 오히려 걔네도 더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매출도 증가하고 비용도 증가한 상태이기 때문에 어닝이 나쁘진 않고 19년 수준까지는 거의 올라왔다고 봐야 돼요. 지금이 이제 미국 기준, 지금 이제 한 2분기 정도 됐죠. 근데 얘네가 어떤 게 또 업사이드가 있냐면은 기본적으로 광고하는, 특히 이런 오프라인 광고는 분기를 되게 많이 타요. 그래서 4분기, 특히 서구권 쪽은 이제 휴가 시즌이 다 그쪽에 몰려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광고 수요도 폭등하고 실제로 차도 막히고 유동인구도 늘어나기 때문에 그때가 이쪽에 가장 이제 해피한 시즌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네 번째, 그러니까 이제 4분 겨울 어닝콜까지는 굉장히 기다려볼 만하다. 이 부분 한번 어닝콜 보고 하는 이제 투자 한번 해볼 만하고요. 그 다음에 최근 또 되게 좋은 이슈가 배당을 최근에 제기했는데, 얘가 리츠주기 때문에 배당이 괜찮아요. 배당이 얘네가 한 6% 후반? 6.97% 정도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럼 배당이 사실 낮진 않죠. 이런 부분들에서 고려하면은 뭐 지금 무조건 담아라 이렇게는 말할 수 없지만 한번 누려볼 만한 건 맞고, 그리고 무엇보다 얘네의 그 피어 그룹들이 생각보다 그냥 잘 못 벌고 있더라고요. 피어 그룹이 못 버는데 얘네는 나쁘지 않게 지금 어닝이 다 서프라이즈를 했거든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피어 그룹 대비 얘네가 잘하는 것 같으면은 그냥 쭉 잘 갈 수 있지 않을까? 한동안은? 적어도 겨울 어닝 정도는 원래 대목이었으니까 지금보다는 잘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은 그 어닝 한번 보고라도 어닝 시즌 전에 들어갔다가 어닝 끝나고 나오는 그런 어닝 플레이 뒤에 해볼 만한 종목이지 않을까. 실제로 지금 주가도 많이 낮아져 있고요. 이런 부분에서 되게 올드한 약간 산업에 있는 종목이지만 의외로 그냥 괜찮은 기회가 있을 수 있어 보인다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로 아웃 알아봤고요. 감사합니다.